시장 종료했고요. 일단 지금 시장 너무 강하죠. 그런데 이 강함도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게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뛰었다 갭 뛰었다가 또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것도 이렇게 갭 뛰었다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이제 다 살린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100% 확신이라는 게 없거든요. 분명히 이제 호재가 떴고 이란하고의 그 이슈가 해결이 좀 되는 상황이 되면서 오늘 이런 상승이 충분히 예측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00% 예측을 해가지고 무조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할 뿐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100% 확신한다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큰 돈을 넣어가지고 이걸 먹었다 한들 결국엔 다 뱉어내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걸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좋은 상황과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갭만 띄워버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오른 거고, 그리고 아무리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위치상 엄청난 상승이 일어난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결과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이거를 뭐 무조건 나는 이걸 알고 있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매매를 하셨든 일단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형주를 오늘 봤어야 해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거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기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 게임즈를 그냥 사가지고 이거를 상한가를 먹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정말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 흐름을 다 따라가면서 결국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들어가서 비중을 때려서 먹는 게 그게 실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중 때리지도 않고 그냥 오늘 원래 하던 대로 해가지고 이거 뭐 여기서 수익 냈어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매매를 할 때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고, 그런 생각들이 어떤 근거와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로 내 생각과 동일하게 상승을 했을 때 비중을 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상한가를 가거나 해서 먹는 게 자기 실력인 거고 자기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를 갔을 뿐이지, 이게 상한가까지 가기까지 그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종목 선택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정확히 아마 본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처음에 올라왔던 게 클로봇하고 하이젠 RMM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를 이제 봤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이젠 RMM하고 클로봇을. 그리고 워낙 대금도 많이 터졌었고, 클로봇이 말도 안 되는 대금이 터졌고, 그리고 신고가 위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맞았고, 그리고 하이젠 RMM이 대장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맞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왜 못 갔냐? 결국엔 지수가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지수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듯 하다가 지수가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돌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돈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대형주가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봇하고 하이젠 RMM이 못 간 거고, 그럼 대형주가 뭐가 갔냐? 일단 올라왔던 게 LS 일렉트릭이 올라왔어요. LS 일렉트릭이 강하게 올라왔죠. 얘도 보면은 신고가예요. 그리고 어제 들어왔던 이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를 봤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걸 돌파가 나왔을 때 이거를 좀 찍어 봤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게 오늘 주도주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올라온 게 또 한국전력이 올라왔죠. 그런데 얘는 올라오긴 했지만 일단 일봉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뭔가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생각이 있어. 그리고 워낙에 얘는 돌같은 그런 성질을 지닌 종목이기 때문에 얘를 사실 들어가기는 뭔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때 올라온 게 이제 카카오뱅크였어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는 일단 카카오페이가 정지가 걸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LS 일렉트릭과 한국전력이 잘 올라온 상황이었고 대금도 엄청 컸고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뒤늦게 상승을 시키면서 돌파를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 돌파를 찍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하지만 상승률은 그래도 10%대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찍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이제 뽑아내고 눌렸다가 이제 여기서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뭐 조금 잡아놓고 여기서 돌파를 찍던지 눌림을 좀 잡고 아니면 그냥 돌파를 찍던지 그래서 여기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대금이 많이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간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카카오페이라는 게 일단 정지를 들어가 있었고 사실 내일 이제 얘가 대장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파를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워낙 시총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게 지금 15%, 17%, 18% 그러니까 이 사이에 구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를 해서 더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생각하면은 뭐 찍어볼 수는 있죠. 그런 잘하시는 분들은 찍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돌파가 나왔고 여기까지 상승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한 번 더 꼬운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와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게 여기서 갑자기 올라와서 이제 대금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대장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굳이 돌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제 좋게 봤어야 되는 거는 이게 시총이 작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를 상한가를 보내기는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이 시총이 너무 크고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라면 그런데 카카오게임즈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대장이 바뀌는 구간이었거든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찍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해 볼만 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찍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찍어서 이게 이제 주도주를 하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를 상따까지 했으면 오늘 정말 잘하신 거죠. 여기서도 찍고 상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2등주가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장이 어떻게 보면 종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종목을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올라온 종목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기준이 안 잡혀 있고 비중 조절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다른 종목도 매매를 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종목을 매매했다라면 지금 자기가 실력이 좀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한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카카오 게임즈를 매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올라온 종목 보면은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 빼고는 뭐 할만한 종목이 없어요. 일단 대금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금 큰 애들 중에서 상승 많이 한 애들 중에서 일단 카카오뱅크가 있었고 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 RNM이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 정도 있고 헥토 파이낸셜 이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는 아마 이 헥토 파이낸셜 이런 걸 봤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걸 전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런 대형주 장세고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큰 상승을 이끌어낼 때는 무조건 대형주에서 놀아야 돼요. 그리고 비중 조절이 돼 있다라면 제가 그 비중 조절에 대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을 때리는 매매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1을 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장은 1을 때릴 수 있는 종목이 계속 나오는 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헥토 파이낸셜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아니고 1을 때릴 수 있는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해내야지 점점 실력이 상승을 하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비중이 커져도 그 비중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장세가 대형주를 봐야 할 때와 그리고 중소형주를 봐야 할 때 그리고 뭐 잡주를 봐야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구분도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은 이제 정상인 장에서 기준이 명확히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런 기준을 벗어났을 때 좋은 장과 안 좋은 장을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구분이 된 상태에서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력이 점점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종가 베팅도 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아마 오늘 올리진 않을 것 같고요. 내일도 그냥 설명을 할지 아니면 영상 자체로 올릴지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래서 종가에도 이제 뭘 봤어야 하는지는 내일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경력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매매일지나 이런 걸 쓰면서 실력을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지금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 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 뱉어내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준을 잡고 앞으로 실력을 점점 쌓아가는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명확히 기준을 잡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괜히 지금 수익 따라 지금 같은 장에서 잘하는 분들 유튜브에서 보면서 수익 따라가지 말고요. 자기가 기준을 잡고 정말 시장을 보는 노력을 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래서 기준을 좀 잡는데 아마 이번 장에서 이런 상승장에서 좀 거기에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10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어제 들고 왔던 게 달바 글로벌이었죠. 달바 글로벌을 들고 왔고,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오버나잇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조금 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냈던 이유하고 어제 종가 베팅하고 오버나잇 해서 넘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오늘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일단 미국이 저는 이제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이제 보합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 하락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형주가 만약에 가버리면은 오늘 대형주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대형주를 뭐 사거나 할 수는 없고, 물론 시장이 미쳐 있긴 하지만 일단 이란하고 미국하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형주가 가는 거를 동의해주고 그 대형주를 오늘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달바가 이제 신고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얘가 슈팅이 나온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동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오버나잇을 했는데,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화해하고 이런 호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달바는 제가 생각한 관점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났긴 하지만 어쨌든 호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게 올라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조금 날리고 여기 다 팔은 이유는, 그래도 얘네가 뭔가를 하려면 넥스트 레이드장에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워낙 큰 호재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장이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형주가 가는 장이 또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대형주의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달바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이 달바 세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식으로 해서
넥스트 레이드장에서 그냥 올려버리는 걸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쨌든 이런 선택을 했죠. 이거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었고, 제가 예측했던 건 이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저는 이제 전량 팔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볼 이유가 없는 거고, 이걸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지금 당연히 이렇게 장 좋고 지금 삼성전자 4% 넘게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 7% 넘게 오르고 8%까지 가는데, 이런 장에서 달바글로벌이 지 혼자 이렇게 뭐 올라준다고 해서 봐줄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면 아예 장 초반에라도 치든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오늘 우린 간다 하고 올렸으면 동의가 됐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날리고 이것도 9시까지 좀 기다려봤던 이유는, 갑자기 급등을 나오면서 이제 자기들 팔아먹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그것조차 나오지 않고 이렇게 민기적 거리니까 그냥 팔고 끝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달바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그 달바는 이제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굉장히 그 호재가 나왔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미 갭을 많이 뜬 상황이었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구경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왔던 게 클로봇이 있었어요. 이 클로봇이 대금도 상당히 터졌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대형주는 이미 놓쳐버린 상황에서 이 호재가 너무 갑작스러운 호재였잖아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대형주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뭐 다른 거 하기도 어렵고 일단 지켜봐야겠다. 그런 상황에서 클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동의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어요, 이 클로봇을. 그리고 또 차트 관점으로 봐도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고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 대금까지 터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간다고 하면 동의를 해주고 분명히 이거를 들어가 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점으로는 지금 요 고점을 넘겨서 간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물량을 어쨌든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준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 이거를 돌파한다고 해서 들어가긴 당연히 어렵죠. 얘가 대금도 쌓이고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들어가는 건 너무 예측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고점을 다 잡아먹고 올라왔고, 그리고 신고가 근처를 코앞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도를 보여줬으면 충분히 들어와 줄 것이다 해서 여기서 잡은 거예요.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이제 전량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클로봇이 간다라면 사람들이 충분히 매매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눌림도 잡았고,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0.1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0.05를 잡았고, 그리고 여기서 절반 날리고 나머지 절반 날리고 끝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제가 손절을 바로 안 치고 끌고 갔던 이유는, 일단 클로봇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장이 좋긴 하지만 클로봇이 간다라면 충분히 동의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얘가 이제 올라오고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살려가지고 원래 갔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줄이고 손절을 쳤던 이유가 뭐냐면 LS 일렉트릭 때문이에요. LS 일렉트릭이 죽었어야 했는데 끝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이게 요 고점을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신고가잖아요. LS 일렉트릭도 신고가고, 이런 대형주가 물론 대금은 적어요. 이 구조화되는 종목이 3,400억 정도면은 대금은 적은데, 이 클로봇이 사실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형주 장세고, 이런 장세에서 이 LS 일렉트릭이 신고가인데 어제 이 고점을 뚫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걸 또 잡아먹으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잡아먹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얘는 이거를 이제 돌파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봐줄 거라는 거를 저는 이제 예측을 했었고, 왜냐면 워낙 대형주 장세고 이게 신고가 상황에서 이거를 뚫어준다. 그러면 이거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슈팅이 한번 나올 것이고, 그래서 클로봇은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얘를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얘는 비중을 0.25를 때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길게는 못 보죠. 제가 본 건 일단 이 고점 돌파해서 해주는 그림을 보고 짧게 먹은 거고, 그 다음에 그림 만들면 다시 들어갔겠죠. 여기서 잡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하이젠 얘도 하긴 했어요. 근데 얘는 바로 손절을 쳤고, 얘를 했던 건 대장이기 때문에 한 거고, 그런데 바로 상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올라오니까 이건 당연히 손절을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로봇을 지금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클로봇하고 하이제네렘이 완전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게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이미 다른 애들이 다, 대형주들이 이제 갭이 뜨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면 다른 애들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도 갈 수는 있거든요. 지금 대금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젠 LM이 그냥 상한가 박혔으면은, 여기서 상한가 박았으면 얘가 매매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상이 터져도 이런 데서 상을 박았으면은 얘가 다시 올라가면서 뭔가를 하면 또 얘가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다른 애들이 올라갔잖아요. LS 일렉트릭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얘가 떨어진 건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얘를 전부 다 손절을 치고 끝낸 이유는 뭐냐면, 하이제네렘이 상한가를 빨리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얘가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이제네렘이 대금이 지금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이제네렘은 적은, 이거 어디 갔냐, 적은 이 대금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상한가를 가고, 그 클로봇에서 뭔가를 해먹는 그림이 나와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이 풀리고 하이제네렘도 지금 대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클로봇하고 하이제네렘이 있다라면 하이제네렘을 매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해진 거예요. 왜냐면 하려면 하이제네렘을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건 사실 클로봇이거든요. 대금도 더 쌓였고 시총도 작고. 그런데 얘가 상한가를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얘를 매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클로봇을 매매하기도 애매하고 하이제네렘을 매매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는 27%면은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대금도 계속 쌓이고 있고, 클로봇을, 이제 얘가 대장이니까 클로봇을 매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던 이유는, 클로봇을 계속 버텼잖아요. 이 버텼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하이제네렘이 빨리 그냥 죽어라, 여기 이런 데서 그냥 빨리 죽어라,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얘가 버텨주고 갑자기 얘가 올라가면 얘랑 커플링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클로봇을 또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액을 남겨놓고 계속 버텨봤는데, 역시나 계속 커플링 일어나고 하이제네렘은 돈이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네들을 전혀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뭐 달바 글로벌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완전 뜬금포죠. 이거는, 이런 건 이제 봐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시장 흐름을 좀 더 이야기해드리면은, 일단 카카오뱅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떨어졌죠. 얘는 떨어졌고 카카오뱅크는 올라왔고. 그러면 이 카카오뱅크도 동의가 되기는 돼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찍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LS 일렉트릭이 훨씬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뒤늦게 갑자기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찍는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이 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건 알겠어요. 이 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다 잡아먹고 올라왔고, 워낙 대형주 장세고 LS 일렉트릭도 이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얘를 때려볼 만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뒤늦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생각해서 어차피 지금 카카오뱅크밖에 없네 해가지고 얘를 여기서 들어갔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를 찍는다라는 거는 너무 오바 같아가지고 얘까지는 못 찍었어요. 대신에 제가 찍을 수 있는 거는 LS 일렉트릭까지는 찍었어요.
얘까지는 매매를 했는데, 그런데 얘가 이제 뭐 죽었으니까 카카오뱅크가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찍지를 못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라고 지금 판단하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저는 안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가버렸으니까. 좀 아쉽기는 하죠. 이거는, 이런 부분은 좀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뭐 올라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시 또 시장 보다가 말할 거 있으면 또 다시 키겠습니다. 지금 12시 45분이고요. 제가 오전장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됐네요. 카카오뱅크가 내려가고 카카오게임즈가 대장을 해버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클로봇하고 하이젠 RNM을 이거 이야기했던 게 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를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원래 대장이었는데 얘가 지금 대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대장이 바뀌는 순간이죠. 여기가 한 20%대고 얘도 이제 여기서 21% 20%대인데 여기서 돌파 나올 때는 이제 이건 찍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있었으면 여기서 무조건 찍었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0.5는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1은 못 때려요. 1을 때리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이거 좀 아쉽네요. 아쉽기는. 카카오 게임즈가 오히려 대장을 하면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시총이 워낙, 카카오뱅크가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대장하는 거 이거 충분히 이거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좀 오늘 아쉽네요. 이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잠깐 켰으니까 또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